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드로잉 강의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제가 직접 써보고 달라진 수업 방식과 교육 철학을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술 수업을 하시다가 이런 컴플레인은 한 번쯤은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카톡으로 학부모님께서 사진을 딱 보내주셨어요. 어떤 한 장의 그림 사진과 그리고 긴 글을 보내주셨어요. 요약하자면은 이제 학교에서 과학 상상화를 그려왔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손동작이나 이런 동작 표현이 조금 아쉽네요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김 선생이 아니죠. 저는 오히려 용기 내서 이렇게 의견을 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저 또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견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학부모 의견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학원에서 잘 그리는 친구가 학교에서는 자신감 있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건 왜일까요? 자, 아이가 열심히 원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물론 저와 제 선생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마구마구 쏟아내주죠. 결과물도 꽤 괜찮아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동기부여를 마구마구 쏟아주는 선생님이 안 계셔요. 나 스스로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상상하고 표현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 상상의 장면을 또 그림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려볼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지만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 한 분이 그냥 주제를 딱 던져주기만 하는 경우가 조금 많긴 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머릿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확하게 네 라고 대답은 못하겠지만 학교에서도 스스로 그려볼 수 있도록 연습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스토리텔링 미술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은 만약에 사과를 주제로 해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막연한 주제를 정해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그 친구들은 이제 사과를 단순하게 그릴 수도 있겠고 사과를 먹는 상황을 좀 간단하게 그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미술학원을 또 아예 안 다녀본 친구들은 그냥 동그라미만 끄적거리다가 지우다가 끄적거리다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원에서는 아이가 사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른 순간을 그려봐. 이제 똑같이 사과를 그리지만 아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상황을 상상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완성하고 자기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가 생기는 순간 아이는 못 그리는 아이에서 표현하는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으로는 살짝 부족해요. 머릿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달하는 기술이 함께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바로 상황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동작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며 각자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물론 구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알려주었습니다. 기저선의 표현, 공간의 표현, 원근감의 표현을 아주 간략하게 알려준 뒤 자기만의 이야기를 스스로 담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꽤 다양한 작품이 나왔어요. 이 작품들은 선생님 손이 닿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들 아이들이 그린 순수한 아이들의 작품이에요. 색칠을 한 친구도 있었고 안 한 친구도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의 스토리를 말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닌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끌어주는 게 더 중요했답니다. 이 자세를 보면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되나요? 저는 초사입니다.
저 동작은 당연 수영장 포즈죠. 튜브에 저렇게 느긋하게 누워있고 싶은 날씨네요. 한여름 튜브 위에서 둥둥 떠다니고 싶어요. 제 동생은 아예 누워서 멍 때리고 있네요. 귀여운 캐릭터들도 저와 함께 수영해요. 저는 중1입니다. 놀이동산에서 느긋하게 앉아서 구경하는 모습이에요. 항상 놀이동산 가면 줄 서느라 바빴거든요. 여유롭게 놀이동산을 즐기고 싶네요. 초이입니다. 나랑 언니랑 저 자세로 TV 보고 있으면 엄마는 항상 잔소리를 하세요. 초사입니다. 웹툰 방식으로 꾸며보았어요. 저 자세는 울엄니가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세입니다. 아빠는 핸드폰 보며 싫어, 너가 해 라고 이야기하네요. 엄마는 세탁기를 다시 산다면 꼭 AI 세탁기를 사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세탁기를 사는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초이입니다. 저 자세는 당연 찜질방에서 찜질방개랑 까먹는 자세죠. 주변에는 누워있는 울언니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엎드려 자는 친구도 있어요. 뒤에는 찜질방 매점도 있어요. 초입니다. 할머니 댁 가면 항상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주셔요. 맨날 얼른 더 먹어라. 우리 똥강아지라고 이야기해주는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 머릿속에는 죽을 때까지 먹여주마라고 주문을 거는 악마가 있나봐요. 하하, 장난입니다. 항상 사랑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할머니 사랑합니다. 뒤에 엄니가 몽둥이 들고 숙제하라고 하고 있네요. 초이입니다. 저 자세를 보니 흰둥이 밥 주기 귀찮아하는 짱구가 생각이 났어요. 초이입니다. 놀이동산에서 저 자세로 의자에서 맛있는 과자를 먹고 싶어요. 과자 먹다 보니 엄마가 사라졌네요. 엄마 어디 가셨지? 언젠간 오겠지 하고 느긋하게 과자 먹고 있으니 놀이동산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엄마 어디 있냐고 걱정해 주시네요. 장소는 놀이동산이라서 주변에 놀이기구들과 농구장 그려보았어요. 초일입니다. 저 자세는 제가 심심해서 TV 보고 싶은 자세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싶어요. 엄마는 저에게 일어나라며 잔소리를 하시죠. 그럼 전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전거 사주면 일어나 볼까? 버터떡 사주면 일어나지. 라고요. 제 동생만 맛있는 버터떡 먹고 있잖아요. 조사입니다. 저 자세는 엄마가 나가시면 나오는 저의 자유로운 자세입니다. 수면 한 대 끼고 잠도 자고 코도 파고 TV도 실컷 보고 과자도 실컷 먹어요. 우리 집 강아지도 저랑 똑같이 코 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홈캠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죠. 다양한 그림이 나왔죠. 동기부여의 차이는 참 큰 것 같아요. 의견을 내주신 학부모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계기로 저희 또한 아이들이 좋은 상황 표현 스케치 작품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정말 좀 자유롭게 그렸어요. 스케치만 해도 되고 색칠을 다 해도 되고 말풍선을 넣어도 된다고 하면서 우리 친구도 열심히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스스로 그려나갔죠. 이런 연습과 훈련이 쌓이면 분명 미술쌤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이야기가 있는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는 무엇을 그릴지 정해줍니다. 하지만 저희 원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줍니다. 스토리텔링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해주고 상황 표현은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1단계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언제, 어디서, 왜 이런 동작으로 앉아있을까? 어떻게 그리면 너의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고 재미있게 이 도화지에 표현할 수 있을까? 2단계 그럼 그 순간을 그림 한 장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상황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어떤 기분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해요. 4단계 설명하기. 이 친구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주인공 주변의 이야기의 구체적인 단서들을 그려 넣으면 너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더 쉽게 전달될 수 있겠다. 이런 저의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죠. 이 4단계가 학교에서 못 그리는 아이가 미술학원에서 그림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눠요, 저는. 조금 수다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희 원 자체에서는 작품을 빨리빨리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야기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른 원에 비해서는 작품을 가져가는 횟수가 조금 많진 않아요. 그만큼 저희는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학부모님의 컴플레인의 대처법. 자,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밖에 못 그릴까요? 자, 이런 학부모의 의견을 1번 학부모님의 이런 의견을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2번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선 먼저 공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그 의견에 대한 대처법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즉각적으로 실행합니다. 4번 그리고 학부모님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아이의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좀 적어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믿고 안심하시고 걱정 좀 덜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학원에서는 잘 그리는데 학교나 집에서는 못 그려요 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원장님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그림 그려나간 것들이 원에 다 전시해 놓으니 더 적극적으로 즐겁게 그려나갈 수 있었고 학부모님께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이었답니다. 이상 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